안녕하세요.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수책방을 오늘따라 왜 시옷 발음이 잘 안 되지? 소수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문이라고 하고요. 오늘의 먹방은 물먹방입니다. 드디어 10일에 그 대장정이 끝나고요. 오늘 드디어 일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남자친구는 말을 안 들을까요? 남자친구가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이때 말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듣는 거랑 말로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여자친구분께서 말을 할 때 이게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어떤 조언일 수 있겠죠. 조언은 뭐 커리어도 있고요. 어떤 생활은 아니고 뭔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약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데이트를 할 때 이런 걸 하자, 저런 걸 하자 할 때 그런 선택에 대한 말인 거죠. 예를 들면 떡볶이를 먹자라고 했을 때 떡볶이를 먹자고 한 말이 있고 그 말을 남자친구는 안 듣는 거죠. 근데 커리어 관련된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저렇게 하는 게 어때. 커리어는 일적인 거리라고 할게요. 커리어라고 하면 좀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있으니까 일과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무엇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저를 예를 들자면 책방 운영에 관련된 말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책방을 이제 그만두는 거 어때?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의 부분입니다. 잔소리. 예를 들면 생활적인 거, 변기 뚜껑 좀 내려라, 약간 이런 거. 아니면 왜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냐? 왜 그렇게 묻히고 먹냐? 왜 이렇게 흘리고 먹냐? 옷에 뭘 그렇게 묻히냐? 뭘 그렇게 흘리냐? 뭐 그런 거 아니라면 뭐 운동 좀 해라. 뭐 이런 거. 운동 좀 해라. 담배 좀 그만 펴라. 책 좀 읽어라.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잔소리. 잔소리는요, 엄마가 할 법한 느낌. 엄마가 해도 이상하지 않은 느낌? 물론 뭐 제가 앞에서 말한 조언에 관련된 것도 엄마가 해줘도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엄마는 좀 더 아빠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커리어나 이런 선택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는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 같은 경우에는 조언, 잔소리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어떤 대화일 수 있겠죠. 대화. 그냥 일상적 대화. 말을 안 듣는 거는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말을 안 듣는다는 거는 경청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적인 일상적인 대화. 뭐 내가 무슨 뭘 한다고 했는데 잠깐만. 여기서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남자친구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했을 때 그 말이 남자친구를 향한 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대화 안에 여자친구 스스로에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친구의 스스로 직업적인 무엇에 대한 말, 혹은 여자친구 스스로 나는 운동을 할까 하는데 약간 이런 말일 수도 있죠. 그리고 대화는 그렇게
뭐 우선 대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남자친구일 수도 있지만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물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말을 안 듣는다에서는 남자친구에 대한 조언이나 잔소리겠죠. 근데 조언이나 잔소리도 굳이 나눈 거고요. 뭐 남자친구가 좀 고집이 있나 봐요. 고집이 좀 있다. 근데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고민자님도 고집이 있다. 만약에 고집이 없으시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를 좀 놓고 알아서 살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말을 안 듣는 건 여전히 남자친구를 내 말을 듣게 하고 싶다라는 고집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고집이 세고요, 여자친구분도 고집이 세시네요. 근데 이제 안 듣는 건 안 듣는 이유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은 그 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보통은 잔소리나 뭐 잔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아이한테 잔소리를 한다고 합시다. 너 공부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 아이도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굳이 또 하라고 하면 하기 더 싫어지는 거죠. 더 반대급부가 세지는. 그래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자존심일 수도 있겠죠. 몰랐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안 듣는 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여자친구분이 틀린 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여자친구분이 생각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안 맞고 이치에 도리에 안 맞아. 예를 들면 우리 떡볶이 먹자 했는데 여자친구가 전날에 속이 아프다고 했었는데 왜 또 오늘 떡볶이 먹자고 하는 걸까? 그러면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는 말을 할 때 안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틀리다는 부분,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안 듣는 게 단점이라고 써주신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라고 써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요, 이거는 여자친구분 입장에서 약간 매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티격태격 하는 거죠. 부대끼는 거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투닥투닥 하는 거죠. 그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은 고집이 안 센 사람을 만나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을 만나야 생각보다 생활에 활력이 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게 뭔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생활에 활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자친구분도 너무 말을 잘 듣는 남자친구 매력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듣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정말 양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할 때 너무 많은 말을 부탁하거나 너무 자주 부탁하면 그 말의 경중이었을 때 되게 가벼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으시면 한번 그 사람한테 말을 충고나 조언이나 뭐 이런 거, 잔소리나 이런 거 전혀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정말 일주일에 단 하나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꾹꾹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만 던지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해주는 거 어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리고 말을 잘 들었을 때 어떤 보상 체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상 체계는 커플끼리 만드시면 되니까, 그 보상 체계,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재미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어떤 사람은 또 왜 보상 안 해줘 하면서 또 괜히 울컥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미로 보상 체계를 만드신 다음에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는 뭐 크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거를 가지고 뭐 굳이 또 고민이라고 해서 써주셨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기네요. 남자친구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게. 왠지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이 고민을 쓰셨을 것 같아서 나 이 고민 쓴다 이래놓고 이제 넣는 거죠.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 고민을 제가 유튜브로 올리면 고민을 써주신 분은 꼭 남자친구랑 같이 시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자친구 화이팅! 입니다. 다시 또 셔플을 돌려보겠습니다. 모아둔 돈 없고 경제관념 없다고 차였어요. 이제부터라도 진짜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 모아둔 돈이 없습니다. 우선 모아둔 돈 없고 경제관념 없다고 차였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붙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경제관념은 잘 바뀌지 않아요. 소비는 진짜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소비는 담배보다 끊기 어려워요. 왜냐면 소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는 습관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소비는 습관인 부분과 함께 내 공허함을 채워주는 도구로서 그거를 하게 돼요. 근데 소비한다는 거 그 자체 그 공허함을 채워주면서 동시에 나의 자존감을 일부 충족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그 소비가 엄청나게 많은 뭔가 도파민을 만들어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관념 없이 펑펑 쓰셨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어중간하게 나 이제 달라질게, 뭐 내가 맨날 매달 얼마씩 저축하는 거 보여줄게. 이거는 저축하는 거 보여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축하는 양이 내가 월급에서 얼마를 빼고 이렇게 전체로 다 한번 씀씀이를 보고 카드값도 다 갚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20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 원 뭐 공과금 생활비 뭐 가장 최소 생계비 뭐 월세 이런 거 다 빼고 1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을 때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항상 100만 원을 다 썼습니다. 경제관념 없이. 근데 그 경제관념 없이 쓴 게 언제는 뭐 80만 원짜리 뭘 사서 없고 언제는 뭐 여행 가서 없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아예 처음부터 픽스를 해놓는 거죠. 내가 좀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나의 근성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나는 용돈 없이 100만 원씩 저금하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100만 원씩 저금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돈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저금하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돌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상태로 6개월에서 1년까지만 버티시면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의 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정말 극단적으로 개가 똥을 끊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비는 정말 끊기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옷에 미쳐 있었던 적이 있어서 저도 단 한 줌의 돈도 남김없이 다 옷에 쓴 적이 있었어요. 그게 딱 3개월, 4개월 정도 가다가 퍼뜩 나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반으로 줄이고 반으로 줄이고 막 계속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은 뭐 한 달에 뭐 많아봤자 하나 사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끊는 게 생각보다 담배 끊는 거보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극단적으로 소비를 끊어야 되는데 그렇기가 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 저처럼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가 뭐를 못 끊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을 내가 너의 계좌에 넣어서 너의 계좌에 있는 그 카드를 해서 내가 그걸로 쓰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쓰는지 너가 체크를 하면서 한번 나를 그거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극단적인 방법이 좋다고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 다 좋은데 소비 습관 때문에 헤어진 거면 왜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냐면요. 남자친구가 좀 더 이분과 미래를 설계를 하고 싶어서 소비 습관에 대해서 헤어지자고 한 거죠. 왜냐면 결혼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 여자의 소비 습관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크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혹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남자는 내가 돈을 버는 걸로 이 사람이 벌이가 없을 때 나 혼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 내 아내의 소비 습관 때문에 집이 망하는 부분들이 여러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조금 있단 말이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돈을 많이 벌더라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김구라 씨도 있었고 되게 많잖아요. 어떤 그런 근데 물론 남자의 소비 때문에 그런 경우도 물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더 내가 이 경제 어떤 주도권을 넘겨준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여자의 소비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남자가 관리를 한다면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제 합쳐서 여자한테 관리를 맡길 생각이 있다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남자 입장은 소비 습관 때문에 헤어진 거라면 애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한 상태로 이 사람과 결혼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서서 그래서 헤어지자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까지가 제가 극단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거나 뭐 이런 소비 습관을 내가 바뀌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이제 고민자님께서 이 소비 습관이 바뀐 거에 대한 어떤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만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근데 또 일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경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쓰지 마라고 분명히 경고는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모아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드럽게.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바꿀 수는 없구나, 이 사람의 소비 습관을.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지자고 결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만에 하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비 습관은 허울일 뿐이에요. 그냥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었는데 소비 습관이 유일한 약점이었던 거죠. 다 좋은데. 그래서 소비 습관을 걸고 넘어져서 나 너 소비 습관 때문에 안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디
가게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그 가게를 슬쩍 둘러봤는데 사고 싶은 것도 없고 마땅히 또 찾는 것도 없고 했는데 그 가게에는 무엇이 없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떤 소품샵에 갔는데 소품들이 다 괜찮아. 뭐 괜찮아. 근데 뭐 너무 막 친절해. 막 너무 막 이렇게 다가왔어. 근데 거기 그 소품샵에서 인센스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인센스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소품샵에는 인센스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인센스를 원래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거기를 나가고 싶은데 그 핑계를 이 소비 습관으로 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는 그 사람한테 이런 조건부 만남으로, 조건부 만나면 좀 이상한데, 조건을 걸고 만나자고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일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는데 라고 하면 달라진 후에, 달라지고 나서 1년이든 2년이든 달라진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자님 이제 돈 모을 때 됐어요. 이제 그만 쓰세요. 그만 쓰세요. 그만 쓰시고 뭘 그렇게 많이 쓰셨을까? 술에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돈이 많이 나가는 거를 가만 생각해 보면요. 도박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닌 이상 뭐 예를 들면 술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옷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패션 뭐 이런 거죠. 패션은 하여간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또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 뭐 취미생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뭐 돈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서 어디에 돈을 쓰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소비하는 거니까 뭐 차를 사든 뭐를 사든 뭐 무엇이든 사겠죠. 아니면 뭐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아무것도 모아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신의 소비를 재고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소비를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빚을 갚느라 소비를 못해요. 책방하면서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빚 갚고 남으면 뭐 얼마 안 남습니다. 뭐 100만 원도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살 수는 뭐 그래도 넉넉하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슬퍼지네. 오늘은 이제 2개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개씩 하니까 조금 늘어지는 것 같고 좀 좀 길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번에 제가 이틀 전에 하루 두 번째 전 영상이 1시간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개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처음에는 하나씩 할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2개 올리는데 너무 짧게 올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불성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2개까지만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12일에 근무가 끝나고 오늘은 한 3일인가 이틀 정도 책방에서 일 때문에 자게 됐는데, 이제는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방에 있는 책 중에 좀 많이 뺐는데 한 50권, 60권 다시 뺐거든요. 근데 그 뺀 것 중에 메인은 문학 전집이었어요. 그래서 열린 책들이던 을류문화 샀거든 혹은 민음 샀거든 좀 많이 뺐습니다. 왜냐면 가만 생각해 보면 모든 책방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책들이. 그리고 내 책방이 아니더라도 다른 책방에서 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미음사에서 메인으로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데미안이라던가 뭐 그런 이미 너무나도 꾸준하게 잘 나가는 것들을 내가 굳이 갖고 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선은 다 뺐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책들, 좀 사람들이 잘 안 찾는 책들을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시면 좀 특이한 책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면 60권, 70권 다시 들어올 예정이고요. 뭐 오게 되면 구경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책이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